이 실제 사건이요, 성동구 여아 여기 나온다. 시작입니다. 폐지 줍는 10대에서 60대 되시는 분이 처음으로 발견하게 돼요. 저 배낭에서 진짜 완전 똑같이 했네. 이 실제 사건이요, 이 실제 사건 이름은 서울 성동구 여아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에 새로운 팀을 만든 거니까, 부서 자체를 만든 거니까 엄청난 거부감 사이에서 저걸 밀어붙인 거라. 네, 김남길이나 이 프로파일러 팀이 범죄 수사에 개입하는 첫 사건인 거죠. 그 지난주 1, 2회가 프로파일러 팀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 서사를 얘기를 했다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프로파일러 팀이 만들어지고 나서 수사에 개입돼가지고 실제로 사용되는 첫 사례가 되는 그런 서사입니다. 1988년 생산 모델, 엄청 옛날 모델이고 특정할 수 있는 냉장고라는 게 드러나면서부터 이걸 좁혀졌죠. 저게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운이 좋았던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되게 많이 쓰는 일반적인 모델이었으면은 저거를 특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저게 단종된 모델이고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방금 그 고물상 아저씨가 막 얘기했잖아요. 본사나가 있을 정도로 지금은 없는 모델이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특정하기가 좋아졌죠. 드디어 영화 나오네요. 그리고 유영철 사건이나 그런 사건들이 크게 터진 뒤부터 CCTV가 굉장히 많이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유영철 사건은 아마 CCTV가 딱 한 장면 나올 텐데, 그때 당시 CCTV가 이렇게까지 없었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예요. 유영철 뒷모습은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 CCTV 그 장면 딱 한 번 잡힌 거. 맞아요. 프로파일링에 대한 기본 신뢰도가 쌓이는 계기가 되는 거. 이게 현실적인 반응이고 실제로도 그랬다고 하죠. 권일용 교수가. 비공식이라고 적혀있어요. 비공식. 이 아저씨 그 아저씨 아니야? 또 부당거래 거기서 범인으로 몰렸던 그 아저씨 있잖아요. 맨날 그 약간 불쌍하거나 뭔가 장애가 있는 그런 역할로 되게 많이 나오는 그 배우분. 리뷰아저님도 그 얘기 하시네. 맞죠? 저도 약간 그렇게 본 것 같은데. 역시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요. 저 배우님 얼굴을. 이거 끝나고 나서 탈모 치료 PPL이 나오네요. 뭐죠? 써니모님, 아재들이 많이 볼 거라는 킹리적 가심으로 저 PPL을 넣었을 것이다. 대박이래요. 우와, 오늘 시간 너무 빨리 가는데? 미쳤다. 왠지 내일 잡고 다음 걸로 넘어가는 걸로 해야지. 안 그러면 지금 내일까지 하면 4회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8회가 남거든요. 그럼 8회 안에 지금 그 중요한 사건이, 아마도 그 책에서 다루는 사건은 총 7가지의 사건인데,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사건은 3사건이 더 남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3사건을 나눠가지고 좀 이렇게 연결지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8개로 하려면은 지금 무조건 내일 끝내야 돼요. 그 프로파일러에 대한 걸 설명하고 범죄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에도 시간이 모자란 거죠.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갈 정도로 이렇게 몰입할 정도니까. 맞아요. 개그코드 빼고 중간에 쉬어갈 타이밍 없는 그냥 시그널이라고 보셔야겠어요. 사이다가 있기는 있는데, 그 사이다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들게 해서 잡은 사건들인지를 아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이다가 사이다같이 안 느껴지는 거지. 오롯이 프로파일러의 입장이고, 프로파일러가 어떻게 수사를 하면서 난항을 겪었는지 거기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시점은 다르거든요. 그것이 알고 싶다는 아예 관찰자 입장으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팩트를 쫓아가가지고 가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캐릭터, 그러니까 권일용이라는 실제 그 사람이 어떻게 분석을 하고 해왔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으로 이제 보고 있는 관점으로 해서 나오는 것들이라서 그런 것들도 뭐 나쁘지 않죠. 실제 내용을 모르고 보는 사람들은 새로워서 흥미롭고, 알고 보는 사람은 알고 있어서 흥미롭고, 약간 그 지점이 달라요. 그래서 그 본인의 취향에 맞게끔 하는 거죠. 구독! 이 사건 뉴스에서 본 거 기억나시면 진짜 대박인데. 이게 2000년, 2001년이란 말이에요. 2001년이에요. 2001년 5월 검거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때리기는 했었거든요. 와, 뭐야,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걸로 보여줘. 이 사람 방금 봤어요, 뭐 이런 거 아니야? 이건 드라마적인 요소입니다. 이렇게 접는다고? 아니, 이 사람이 진범은 맞아요. 근데 뭔가 약간 맥 풀리듯이 왜 전개를 했지? 지금 나오는 서사나 이런 것들 대부분이 실제 사건이랑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유라든지 죽인 이유, 그리고 죽인 방법,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실제 사건이랑 거의 흡사합니다. 디테일만 빼고. 그러니까 이거 김남길이 이렇게 조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이게 실제랑은 다르게 이렇게 물어 죽인 이유라든지 저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대입해가지고 나중에 조사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김남길이 지금까지 범죄자들을 만나서 이 범죄들을 왜 일으켰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수집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거죠. 프로파일러로서는. 지금 나오는 이거 손가락 2개를 없앤 이유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범인의 에모나 시그니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프로파일링이나 이런 것들이 그 한국에는 제대로 돼 있는 체계나 자료 같은 것들이 없는 상황이었고, 미국에서는 이미 수많은 그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이런 범행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수집해 놓은 자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교도소를 돌아다니면서 범인들한테 그 녹음기를 통해서 들었던 건수가 20몇 건인가, 어쨌든 건수가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그걸로 추려서 어쨌든 이 범인을 잡은 거라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프로파일러가 필요하다는 거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기는 해요. 권일영 교수가 저거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생각에 사로잡혔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이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되고, 이 사람들과 밥을 먹으면서 맞닥뜨려서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느껴야 되니까. 실제 사건에서는 손가락이 아니라 발가락이 없어졌어요. 발가락이 없어졌는데 그 발가락을 결국 못 찾았었거든요. 여기서는 조영길이라는 가명을 쓰는데 실제 사건 범인의 이름이랑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2001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실제 사건이. 만약 이거를 검색해 보시고 싶으면 송정동 여아 살인 검색해 보시면 나무위키나 뭐
그 당시 기사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으려고 그러나? 예, 경찰 행사고 다니려나? 맞아요. 다음 사건 순서는 유영철이 맞기는 해요. 야,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아쉽다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유영철이 나오기 전에 그 사이에 정두영이라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정두영이라는 연쇄살인범이 있는데 그 사건을 안 다루고 넘어가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러면 조금 더 탄탄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앞으로 나올 그 범인이 세 사람이거든요. 근데 세 사람의 남자가 세 악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화성 연쇄살인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에는 여기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이런 연쇄살인이 있다. 그러고 나서 이때 이렇게 지나가면서 유영철이랑 이제 뒤에 나오는 사건들이 있죠. 그렇죠. 이춘재 사건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미제 사건이고 이 사건이 해결된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맞아요. 살인의 추억 그 영화예요. 걔가 나온 순간 빡 알죠. 유영철이라는 걸. 유영철의 등장으로 끝나네요. 유영철이 걔를 죽인 이유는 되게 심플했어요.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죽일 수 있을까라는 걸 시험해 본 거죠. 근데 걔를 때렸는데 한 방에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용하는 무기를 바꿉니다. 그래요. 그 다음번은 이제 유영철 사건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 3, 4회를 가겠죠. 자, 오늘까지 해가지고 지금이 몇 화예요? 지금 4화잖아요. 그럼 앞으로 8회가 남았습니다. 8회 안에 3명의 범인이 나와야 돼요. 지금 티저에서 예고한 범인은 연쇄살인범 3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책에서는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그 책에서는 8개의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드라마에서 다룰 거는 4가지 사건으로 지금 추려지는 것 같아요. 빨간 모자 사건은 그냥 서사고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만든 거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영길, 그러니까 즉 성정동 그 여아 사건을 가져와가지고 그 이야기로 프로파일링 얘기를 풀었고, 그리고 다음은 이제 유영철로 이어지고, 그 다음이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미리 이 앞에 나올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유영철 나오고 정남규가 나오고 강호순이 나올 겁니다. 유영철이랑 정남규가 나오는 거는 저것 때문이에요. 그 강호순이 저질렀던 사건을 유영철이 자기가 그 사건 내가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사에 혼동이 오는 장면이 나오면서 두 개가 겹치는 장면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 사건이 그렇게 되면서 한 명의 범인이 아니라 알고 보니 2명의 범인이다라고 알려지면서부터 여기 연쇄살인의 또 다른 수사가 시작되는 변곡점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유영철 끝나고 나면 정남규가 나올 건데, 그 정남규에 대한 이 사건이 그 예고편 티저에도 나와요. 국내 유일무이한 2명의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라고 얘기하는 티저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이 바로 유영철과 정남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나서 마지막으로 강호순이 나옵니다. 강호순이 끝에 나오는 거와, 강호순은 이제 권일영 교수가 지금까지 맡았던 연쇄살인범 중에서 완전히 다른 결의 범죄자라고 얘기를 했고 가장 소름 끼치는 범죄자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하이라이트를 강호순으로, 그냥 시대 순서상으로도 강호순이 제일 마지막으로 넘어가기는 해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거는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이렇게 해서 3명의 악마, 그러니까 티저 예고편에 나왔던 3명의 악마에 대한 이야기는 이 3명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부터 이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 아마 권일영 교수님이 권일영 TV에서도 아마 언급을 계속 하시면서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언급해 주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거를 계속 보신다고 하면은 썸네일이나 이런데 그 알고리즘으로 떠서 계속 이 비슷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된 사건들이 올라올 거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이야기를 즐겨주시는 것도 괜찮고, 재생 목록에다가 다 저장을 해놨다가 드라마 다 끝나고 나서 한 사건이 끝나고 나서 그 사건을 되짚어 보시는 것들도 아마 재밌으실 것 같아요. 스포 아닌 스포기는 한데 그래도 드라마를 그냥 집중해서 보고 나서 마지막에 보는 사람이 있고, 미리 보고 와서 이 드라마가 어떻게 구현해내는지를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니까 이거는 취향껏 알아서 하시면 되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리뷰를 이제 올릴 건데 이 리뷰에 대해서는 아마 따라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범인은 유영철이죠. 지금 개가 나왔고 망치가 나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유영철이 확실해 보이죠. 그리고 시대 흐름상으로 봤을 때도 이때 당시에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유영철, 그 사이에 솔직히 말하면은 그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정두영이라고 2000년에 검거됐던 그 9명 연쇄살인했던, 그러니까 유영철의 롤모델이라고 일컬어지는 맨손 살인마라는 한 명의 인물이 있거든요. 정두영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지나치고 그냥 바로 유영철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유영철이 나오고 그 다음이 그 정남규, 강호순 이런 순으로 해가지고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악의 마음 재밌게 봤으니까 여러분들도 이것저것 찾아보시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거는 실제 사건을 찾아보는 재미와 그거에 드라마랑 비교해보는 재미가 또 약간 있거든요. 빠진 부분이나 실제 사건이 얼마나 더 끔찍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또 팩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정리되어 있는 영상이 있으면 그것도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리뷰도 많이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퍼뜨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사치 여러분, 복합니다.